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장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오프닝은 되게 재밌는 무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딱딱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딱딱하지만은 않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앞으로 20주년을 정책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른 도약의 그 모습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담아야 될지,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해서 정책 토론에 같이 그 토론을 해주실 분들께서는 이런 우리 정부의 어떤 고민과 그 생각에 대해서 좀 한번 고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정책 방향이라는 거에 앞서서 사실은 무슨 예술교육의 어떤 가치라든가 의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예술교육의 어떤 고민들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5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이 세 개의 추진 방향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까도 봤던 꿈의 극단 아이들처럼 미래 세대, 즉 아이들한테 어떤 류의 이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정책 모델을 좀 확산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국제적으로도 좀 확산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들의 삶 속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접근성 제고라는 면에서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교육 자체가 학교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 사회예술교육, 특히나 이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유년기에 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자랐던 40대 이상, 40대, 50대 이 분들도 이제는 문화 소비의 주요 주체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사회 문제, 저출생, 지역 소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술을 통한 좀 해결을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세 번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예술교육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전문 인력은 저희가 지금 자격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술교육가 분들도 많이 양성을 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 저희 스스로 반성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또 과연 우리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이런 예술교육 서비스 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있을까 싶으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또 큰 성장을 한 것 같지는 않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과 예술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부의 어떤 아이템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그동안 꽤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이제 전직 장관님이셨던 2008년에 그 교육부 교육청과 이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그때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약 20년이 이제 가까이 돼 오면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굉장히 다각화된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은 또 교육 자체의 이념에 부합하게 우리가 지역 주도로 가면서,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지역의 주도 모델들이 좀 자생력을 갖고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내셔널 스탠더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학교별 어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술교육의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우수 사례들을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발굴을 하고 또 시상을 하고
이분들에게 또 더 선진 사례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이런 류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늘봄학교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에 방과후학교라든가 초등 돌봄교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을 하고자 도입이 됐고, 올해는 이제 2학기에는 초등 1학년, 전국의 모든 초등 1학년이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학년에 대해서 초등 늘봄학교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 늘봄학교 지원을 하고 현장에 가보면 늘봄학교에서 5일간 월화수목금 5일간 2시간씩 운영이 되는데, 보통 이틀 혹은 3일 정도는 거의 대부분 문화예술 교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예술 교육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국내 최고의 어떤 국공립예술단체 기관들과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더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꿈의 극단이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최초로 시작된 게 꿈의 오케스트라였죠. 그래서 꿈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지금 최근에는 무용단, 극단,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지금까지 안 해왔던 시각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스튜디오 같은 분야를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110여 개의 거점을 구축을 하고, 이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 모델로 안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올해 8월에 평창에서 꿈의 페스티벌을 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무대에 서고 서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계속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저희가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에 어린이 예술마을, 이런 어린이가 종합적인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일단 시범 거점으로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과 인력들을 꾸준히 배양을 해내서 전국 곳곳에 이런 모델들이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문제되고 있는 어떤 문해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강 작가님의 어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문학 붐이 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좀 이런 문학이나 글쓰기에 관련된 교육들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청소년 교류도 꽤 확대를 할 건데, 특히나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협력의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력 연수라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정책 컨설팅 그리고 제도를 구축하는 이런 차원까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예술교육가 분들의 해외 진출의 어떤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방향은 저희가 이제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가족 단위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많이 와야 되고, 지금 OTT 이런 게 이제 좀 생활화되면서 사실 가족 내에서도 같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같은 교육을 같이 듣는 이런 류의 문화예술 교육 모델을 좀 한번 개발을 하고자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22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체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시간을 만들어 주자. 생활 근처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케어를 해주고, 대신에 그 시간 동안에 부모님들은 예술교육을 받으시고, 근데 이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류의 프로그램들을 교육을 받으시면
그것들이 다 이제 누적이 돼서 결국은 생애 최초의 예술 경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부모님들을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생활예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이라든가 혹은 뭐 중소기업 근로자분들, 이분들이 다 그 예술 동아리들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문 예술 교육가 분들이 티칭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국고와 그리고 뭐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수혜 본인 이렇게 각각 3분의 1 정도씩 부담하는 그런 류의 예술교육 모델을 한번 또 마련을 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일단 치유 프로그램은 그 유사 사업을 좀 통폐합을 함으로써 그 규모를 꽤 확대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처녀개소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상호 그 자율적 매칭에 기반한 그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예술 교육 산업 육성입니다. 이 전문 인력은 뭐 이미 예술 교육가 분들도 많고 저희 문화예술 교육사도 뭐 연 한 3,000분 이상씩 계속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꽤 누적된 거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그 어떤 잡으로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지금 대전역 인근에 있는 과거 이제 충남도청 부지에다가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공간에서 그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양성을 해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우리 예술교육과뿐만 아니라 뭐 기획자, 교사, 예술가, 행정가들이 전반적으로 두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언급드린 그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인데, 저희가 2급만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급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별 구획도 있고,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사실은 자격 취득을 하고도 예술교육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수의 정말로 그 뛰어난 분들을 1급 자격 제도를 좀 도입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빠르면 뭐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교육 과정을 그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연수원 조성과 또 이런 연수의 확대에 발맞춰서 또 우수한 연수생 분들께는 그 해외 연수라든가 각종 그 기회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저희가 예술교육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플랫폼의 취지는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모든 민관의 모든 기관, 단체, 그리고 또 예술교육의 공급의 의사가 있는 모든 그 예술교육가 분들, 이분들이 한 곳에서 그 서로 그 상호 자율적인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몇 년 안에는 우리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이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은 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그런 류의 시스템으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정부 사업 외에도 자율적으로 누구나 언제든 포스팅을 하고 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의 산업 육성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적인 성장은 크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0년 정도를 해오면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굉장히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생적인 모델로서는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그 예술 관련된 어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직은 입시 위주 혹은 기능 위주의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자기 표현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의 그런 류의 그 문화예술 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민간의 프로그램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정, 세제, 금융 같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 산업까지 좀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뭐 다양한 주제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좀 숙고하셔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은 저희도 아주 값지게 그 부분들을 좀 수렴하고 그렇게 뭐 저희도 방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 어떤 혁신 방안 같은 것들을 좀 발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준비한 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